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일본에 갑니다. 히로시마에 갑니다. G7 정상회담에 이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의장국 자격으로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갔다 오면 주말에 잠깐 갔다 오거든요. 아마도 그때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세 나라 정상회담을 이제 가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와서 20일로 시작되는 하순 무렵이죠. 모든 장관들을 1대1로 면담을 한답니다. 1대1 개별 면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로 오세요 해가지고. 그 면담을 하는 이유는 뭐냐? 옆길로 한참 빠져나갔던, 대한민국을 수렁에 빠뜨렸던 문재인 정권 때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바꿨느냐, 각 부처별로. 못 바꿨다면 왜 못 바꿨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묻겠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권 때 옆길로 한참 빠져나간 것들이 있는데, 당신이 장관으로서 지난 1년 동안 그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대통령이 나한테 다 얘기를 해보시오. 그래서 아직 미진하게 못 바꾼 것이 있다면 왜 못 바꿨는지, 관계 직종들의 반발이 거세서 못 바꿨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움켜쥐고 움직이질 않아서 못 바꿨는지, 아니면 야당이 협조를 해야 법안을 수정을 해서 바꿀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막혀서 못 바꿨는지, 만약 여기에 합당한 대답이 있지 못하면 개각을 하겠다, 장관을 바꾸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면 전환용 개각은 절대 안 한다. 정치적으로 어찌어찌 하기 위해서, 정치적 충격을 주기 위해서 개각은 하지 않는다. 김남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절대 그런 거 없다. 뭐 이슈를 덮는다, 그런 거 없다. 오로지 실무형 개각을 한다. 국가를 제자리로 갖다 놓는 것,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키는 것.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걸 얼마나 지금 빨리 해야 되는지,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실이 여기 얼마나 지금 매달려 있는지 그걸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꾸물떡거리는 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바꾼다. 지금 개각 그 물망 뭐 얘기가 오르내리고 있는 데가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뭐 보건복지부,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7개 그 부서 명칭도 다 나와 있던데요.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잃어버린 5년, 문재인 정권 때 잃어버린 5년을 빨리 제자리로 갖다 놓은 다음에 총선을 분수령으로 삼아서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 그것을 3년 동안 밀도 높게 추진해야 된다. 따라서 지금 비정상을 정상화로 돌려놓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정말 하고 싶은 3년 동안의 일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뜻도 읽힙니다. 어제 일요일인데 이제 당정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정회의. 그러면 이제 되게 당에서도, 정부에서는 이제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같이 회의를 하는데, 그 김대기 비서실장한테 뜻을 전달하는데 이 간호사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일 대통령제 국무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제의 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이제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법은 지금 그 의료법이 있어가지고 그 의료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의 다 망라돼 있잖아요. 그 의사가 있고 간호사도 있고 의료조무사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기능사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안에 직종 중에. 근데 간호사법만 딱 떼내면은 이제 이게 새로운 신카스트법이 된다. 신분제도가 된다. 뭐 지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이다.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 그 400만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일자리를 상실할 우려까지 있다. 간호사 면허 기준으로 봤을 때 45만쯤 되는데 그분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이제 그러고 있고, 또 간호사분들은 만약 그러면은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간호사들하고 입장을 같이 하는 분들은 한의사들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법을 계기로 해서 한의사들은 또 한의사법을 따로 제정을 하겠다. 이제 그걸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간호조무사는 72만 명, 치과의사는 3만 명, 임상병리사는 6만 명, 방사선 그 이제 촬영하시는 방사선사는 5만 명. 이런 분들은 모두 다 무려 13곳 직종이 있는데 간호사 특혜법을 반대하고 있다.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황이 역전됐다. 처음에는 간호사 대 의사, 숫자로 따지면 간호사가 훨씬 많으니까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국면에 와서는 그게 아니라 간호사 대 나머지 전 직종 12개. 그래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11시 김광일 쇼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호사 분들이나 또는 자기 가족 친척에 간호사가 계시는 분들,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항상 좀 어렵습니다. 특정 직종에 대해서 어떤 일방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요, 어떤 역할 분담이 있는, 그런데 거의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종들이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병원에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은 변호사도 있고 사무장도 있습니다. 대학교에 가면은 조교도 있고 조교도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장교도 있고 부사관도 있습니다. 검찰에 가면 검사도 있고 수사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무튼 이렇게 어떤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그런 곳곳에 우리들의 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뭔가가 촉발되기 시작했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민주당은 매우 공격적으로 이러한 것을 제안을 하고 법안을 발의를 하고 통과를 시킵니다. 양곡관리법, 농부, 간호사법, 간호사, 또 뭐 노란봉투법, 근로자, 이런 식으로. 반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것을 만류하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이러한 프레임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문재인입니다 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이 됐지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가 경남 양산에 있는 한 영화관에 가서 그걸 봤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이제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전역 전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돈으로 표 샀다고 생색내는 것이냐. 그랬더군요. 그러면서 전역 전 의원이 거기에 이런 말들을 붙여놨습니다. 멀쩡하던 아니 알짜 탄탄 기업 한국전력을 5년 동안 부실기업으로 만든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업보를 국민이 지고 있다. 한전 빚이 193조, 1년치 이자만 3조, 한전 손실은 무려 38조. 이렇게 한전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뭉개버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꽂은 한전 사장 정승일은 팔 수 있는 부동산은 다 판다 하면서 사표를 냈다. 국민이 문 전 대통령이 저지른 경제범죄의 고통과 노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이 극장표 2개 샀다고 생색내면서 저거나 보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